Let's go. 매일 똑같은 지루함 속에 널 만나는 거 Girl I'm feeling you I know you feel it too Cause 너의 눈 속에 언제부턴가 내 모습이 보이고 있어 어린아이 같은 걸 속일 수가 없는 걸 두근거림조차 느껴져 I wanna be loved 내게 다가와 너의 손을 잡을게 내 눈에 너를 담을래 I can call it love My baby. 자, 오늘은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파괴하고 일본식으로 문화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러한 일본의 어떤 문화 파괴에 맞서서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교과서 82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자,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방금 말했듯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전통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의 문화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것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자, 일본 애들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역사의 어떤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고 자, 너희 나라 역사를 보니까 너희 나라의 어떤 역사를 보니까 굉장히 너희 나라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다. 너희 스스로는 발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이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식민사관. 자, 그래서 첫 번째, 식민사관 중에 첫 번째가 정체성론입니다. 정체성론.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와서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식민 통치를 지지해주는 역사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가 타율성론입니다. 타율성론. 자율의 반대말이죠. 타율. 남이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항상 다른 나라에 의해서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중국 영향을, 우리가 실제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내부에서 발전해 온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싹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식민 통치하는 것도 역시 너희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당파성론입니다. 자, 당파성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파를 나눠서 싸우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동안 너희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이렇게 남에 의해서만 발전해 왔기 때문에 너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움을 말리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통치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선생님이 서술형 시험 문제에 출제하겠습니다. 서술형 시험 문제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서술해 보라고 할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뭐가 나올지는 안 가르쳐 주지. 자, 그래서 이 식민사관과 맞서기 위해서 이 우리 민족이 내세웠던, 우리 민족 역사 연구가들이 내세웠던 게 민족사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라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은 대표적인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신채호라는 사람은 조선 상고사. 상고사가 뭐냐면 먼 옛날 정말 고조선 시대 때 삼국 시대 이전에 그런 시대의 역사를 상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떠올리면 되냐면 우리 고려 말 때 몽골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되찾고자 주체적인 역사를 강조하고자 많은 책들이 이때 고려 말 때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이련이 지었던 삼국유사, 아니면 동명왕편, 제왕운기 이런 책들을 우리가 고려 말 때 나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식민 통치 시기 때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역사 연구가들이 했던 노력들을 민족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 신채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증사관이라는 것도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실증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역사를 어떤 주장을 하려면 실제 증거를 내라는 겁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식민사관이니 민족사관이니 하지 말고 실제 증거를 찾아내서 낼 때에야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학회라는 곳이 이 실증사관을 대표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모인 역사연구학회입니다. 진단학회라는 이름 우리가 기억해 두자. 자, 그리고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말 한글이죠, 한글. 자, 그래서 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 노력들도 역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주시경 선생이라는 우리 종종 위인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주시경 선생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입니다. 원래 한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죠.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말 문법을 연구하시던 분이고,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한글날을 제정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어 연구회가 한층 발전되어서 31년이 되면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로 발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그리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1942년에 발각이 되어서 대부분 잡혀 들어가게 되고, 결국 해방 이후에야 이 우리말 큰 사전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종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대종교라는 종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종교는 단군신앙입니다.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대종교에서 나중에 청산리 대첩을 이끄는 북로군정서라는 독립단체까지 만들면서 여러가지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하던 단체가 이 대종교란 단체고, 원불교란 단체도 이때 처음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랑 약간 비슷한 종교입니다. 불교랑 비슷한 종교인데, 불교를 좀 더 이제 우리가 근검절약을 강조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불교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사실 어떤 속세와 떨어져서 먼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불교죠. 이 원불교는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불교를 생활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학이라는 종교 역시 이제는 천도교라는 종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3.1운동이나 우리가 나중에 3.1운동 다음에 배웠던 60만세운동 같은 거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 그 종교계가 이 천도교라는 종교에게서 많이 그런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 영화,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대중문화라는 게 서서히 형성돼 가면서 이때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게 됩니다. 지금은 연애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이때만 해도 여전히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낡은 풍습이 남아 있었는데, 서서히 이런 연애에 대한 풍습이 널리 퍼지고, 실제 책이나 잡지 같은 곳에도 이런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영화 암살 봤을 때도 그 전지현이 경상 가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커피도 마시고 싶고 연애라는 것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모던걸이라는 이제 서양식 멋을 부리는 젊은이들이 등장하는데, 모던보이라는 여러분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잠깐 포스터를 보자면, 이게 지금 김혜수는 기모노를 입고 있지만 이 사람 둘은 서양식 옷을 입고 있죠. 모던보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모던보이라고 불리던 시인 백석입니다. 백석. 천재 시인이었는데, 백석의 시 여러분이 지금 배웠는지 중학교 때는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치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람이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고, 굉장히 잘생겼죠. 일제시대 때 잘생긴 모던보이의 어떤 전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실제 수업 시간 때 봅시다.